추석 3일 전 금요일 오후 6시 47분. 이수연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명자 시어머니. 그녀는 한숨을 쉬며 단톡방을 열었다. 시댁 가족 단톡방 우리 행복한 가족에는 이미 폭탄 선언이 떨어져 있었다. 며느리야, 전 부칠 밀가루는 사놨니? 부추전, 김치전, 동그랑땡 다 준비해야 하는데. 아, 그리고 식혜도 미리 만들어서 가져와. 우리 정환이가 좋아하잖아. 수연은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눈을 질끈 감았다. 회사에서는 부장급 직원으로 20명의 부하 직원을 이끌고 연 매출 100억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커리어 우먼이었다. 하지만 시댁 앞에서는 언제나 설거지 요원 1호, 전 부치는 기계, 명절 가사 노동자로 전락했다. 지난 5년간의 명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전 부치고 온종일 부엌에서 고생하다가 저녁에는 20명분의 설거지를 혼자 도맡아 하던 기억돼. 그동안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과일을 먹고 시동생은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잤다. 그녀가 주방에서 나오면 시어머니는 한마디 했다. 수고했어, 며느리.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건 내년에도 똑같이 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수연은 3초간 생각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손가락이 움직였다. 저 이번엔 제주 갑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그녀는 스마트폰을 엎어놓았다. 단톡방에는 5초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6초째 명자의 집에서는 실제로 쾅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명자가 손에 들고 있던 TV 리모컨을 벽에 내던진 것이다. 리모컨은 산산조각 났고 건전지가 굴러다녔다. 옆에서 신문을 보던 시아버지 이철수가 깜짝 놀라 안경을 떨어뜨렸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건 명절 반란이야. 며느리가 명절에 제주를 간다고. 차례상은 누가 차려? 저는 누가 붙여? 이게 말이 돼? 명자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스마트폰을 흔들어댔다. 철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애도 쉬고 싶을 수 있지.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일도 하고. 당신은 입 닥쳐. 당신도 저 며느리 편이야? 철수는 입을 다물고 다시 신문 속으로 숨었다. 50년 결혼 생활의 지혜였다. 명자는 곧바로 아들 정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환은 그때 회사 회식 자리에 있었다. 상사들과 소주를 마시던 중이었는데 엄마의 전화를 받는 순간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정환아, 내 마누라가 미쳤어. 명절에 제주를 간다고. 엄마 잠깐만요. 밖에 나갈게요. 정환은 황급히 회식 자리를 빠져나와 건물 밖으로 나갔다. 9월의 서늘한 바람이 불었지만 그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엄마, 수연이가 그냥 좀 쉬고 싶은가 봐요. 쉬고 싶으면 명절 끝나고 쉬지. 왜 하필 명절에 제주를 가? 차례상은 어떡하고? 저는 누가 붙이고? 식혜는? 엄마, 제가 할게요. 너는 전도 못 붙이잖아. 지난번에 해봤더니 다 타서 숫덩이 됐잖아. 정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38년 인생 중 수정 36년, 38년, 32년을 엄마 눈치 보며 살았다.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양쪽 눈치를 보다가 머리카락만 빠졌다. 최근 1년 사이 정수리가 훤히 드러났다. 엄마, 제가 수연이 설득해 볼게요. 설득이 아니라 명령해. 당장 제주 취소하고 명절에 오라고. 안 그러면 너 혼자 와. 전화가 끊겼다. 정환은 한숨을 쉬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연은 전화를 받자마자 단호하게 말했다. 오빠, 나 이미 비행기 표 끊었어. 추석 당일 아침 비행기야. 취소 안 돼. 수연아, 엄마가 화가 엄청 나셨어. 제발 이번만. 이번만? 지난 5년이 다 이번만이었어. 나 더는 못해. 나도 명절에 쉬고 싶어. 나도 사람이야. 그래도 명절인데. 명절이면 뭐? 며느리는 명절에 쉬면 안 돼? 나 회사에서는 부장이야. 부장. 근데 시댁 가면 전 부치는 기계가 돼. 오빤 이해 못해. 평생 오빤 명절에 소파에 누워 TV만 봤잖아.
정화는 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다. 그는 늘 명절에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낮잠을 잤다. 부엌에서 아내가 땀 흘리며 일하는 동안 미안해 수연아. 내가 못났어. 미안하다고 해결돼? 나 제주 간다. 오빠는 오빠 선택해. 엄마 따라갈 거면 따라가고 나 따라올 거면 따라와. 전화가 끊겼다. 정화는 스마트폰을 쥔 채 하늘을 올려다봤다. 서울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회식 자리로 돌아갔지만 소주 맛이 쓰디쓸 뿐이었다. 그날 저녁 8시 명자는 동네 미용실로 향했다. 20년째 다니는 예쁜 미용실이었다. 원장 김순이는 명자의 오랜 친구였다. 명자가 들어서자마자 순이가 물었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순이야. 나 머리 좀 해줘. 파마 3개 해줘. 머리라도 3개 말아야 기분이 풀릴 것 같아. 명자는 의자에 앉으며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옆 의자에는 동네 아줌마 박영숙이 파마 중이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미쳤어. 명절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제주를 간다고? 차례상은 누가 차려?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도 며느리도 힘들었을 수 있잖아요. 요즘은 며느리들도 다 직장 다니고. 직장? 나도 젊었을 때 직장 다녔어. 그래도 명절에는 꼬박꼬박 시댁 갔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 부쳤어. 옆에서 듣고 있던 영숙이 한마디 거들었다. 그래도 제주면 좋겠네요. 저도 제주 가고 싶은데. 명절에 제주라니 낭만적인데요. 너까지. 명자는 소리를 질렀다. 미용실 안이 조용해졌다. 순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명자의 머리에 파마약을 발랐다. 명자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며느리한테 잘해줬는데. 집에 돌아온 명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5년을 되짚었다. 며느리 수연이 처음 집에 왔을 때를 기억했다. 명절마다 성실히 일하는 모습이 기특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수연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작년 추석 때 수연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렸다. 명자는 조심해야지 라고 했고 수연은 죄송해요라고 했지만 그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다. 명자는 그때 처음 느꼈다. 이 며느리 나를 싫어하는구나. 명절 당일 새벽 4시 명자는 알람도 없이 눈을 떴다. 30년 넘게 명절이면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밴 탓이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차례상 준비를 시작했다. 혼자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과일을 깎았다. 시아버지 철수가 일어나 부엌에 왔다. 여보, 혼자 하지 말고 나도 도와줄게. 당신은 거실에서 TV나 봐요. 이건 여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도 됐어요. 명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철수를 쫓아냈다. 사실 명자도 지쳐 있었다. 40년 넘게 명절마다 혼자 차례상을 준비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시어머니와 함께했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5년간은 혼자였다. 딸들은 다들 시집을 갔고 아들 며느리만 있었다. 그래서 수연이 와줄 때는 그나마 힘이 됐다. 하지만 이제 그마저 없다니. 오전 7시 명자는 잠시 쉬려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SNS를 확인했다. 페이스북을 열자 피드 맨 위에 수연의 게시물이 떠 있었다. 제주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수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뒤로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해시태그가 눈에 들어왔다. 해시태그 제주, 해시태그 자유다, 해시태그 명절 탈출 성공, 해시태그 시댁 없으면 평화 있다. 명자의 손이 떨렸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는 게 느껴졌다. 머리가 띵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저 여자, 내 며느리 맞아? 명자는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 화면이 깨질 것 같았다. 그 순간 남편 철수가 거실로 왔다. 여보, 아침은? 당신 이것 좀 봐. 우리 며느리가 SNS에 이런 걸 올렸어. 철수는 안경을 쓰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에휴, 이건 좀 심했네. 심한 정도가 아니지. 시댁 없으면 평화 있다? 이게 사람이 할 말이야?
명자는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화는 그때 집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혼자서 명절을 보내는 중이었다. 엄마의 전화를 받자 그는 한숨부터 나왔다. 엄마. 정환아, 너 혼자 있니? 내 마누라는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며 행복하게 놀고 있더라. SNS 봤어? 엄마, 저도 봤어요. 너는 뭐 해? 왜 가만히 있어? 당장 제주 가서 끌고 와. 엄마.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입 닥쳐. 쓸모없는 자식. 너 지금 당장 시댁 와. 차례상이라도 같이 지내. 네, 엄마. 정화는 끓던 라면을 버리고 옷을 갈아입었다.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38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늘 엄마와 아내 사이에 끼어서 눈치만 보며 살았다. 자신의 의견은 한 번도 관철시켜 본 적이 없었다. 그냥 모두가 시키는 대로 살았다. 시댁에 도착한 정화는 차례상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명자가 준비한 차례상에는 전통적인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수연이 부치던 부추전과 동그랑땡이 없었다. 대신 명자가 급하게 만든 김치전이 올라가 있었다. 정화는 그것을 분노의 김치전이라고 마음속으로 이름 붙였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명자는 계속 중얼거렸다. 며느리 없어도 차례는 잘 지내지. 뭐가 필요해? 우리끼리 하면 되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다. 차례가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식탁은 텅 비어 보였다. 원래 추석이면 20명 가까이 모였는데 이번에는 명자, 철수, 정환 단 3명뿐이었다. 딸들은 각자 시댁에 가고 시동생은 해외여행 중이었다. 쓸쓸하네. 철수가 중얼거렸다. 명자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동의하고 있었다. 한편 제주에서 수연은 한라산이 보이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푸른 하늘과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책을 읽고 있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에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어깨가 가벼웠다. 전 부칠 걱정, 설거지 걱정, 시어머니 눈치 볼 걱정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스마트폰에 뉴스 알림이 떴다. 속보 명절 시댁 거부 며느리, SNS로 화제. 시어머니 분노 폭발. 수연은 커피를 뿜을 뻔했다. 황급히 뉴스를 확인했다. 자신의 SNS 게시물이 캡처되어 기사화된 것이었다.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려 있었다. 와, 이 며느리 멋있다 키읔키읔키읔. 나도 이러고 싶다. 시어머니 불쌍 키읔키읔키읔. 며느리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명절에 며느리가 왜 일을 해야 하는데? 댓글창은 전쟁터였다.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맞붙었다. 수연은 당황했다. 그냥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올린 게시물이 전국적인 이슈가 될 줄은 몰랐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아줌마 2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며느리 기사 봤어? 제주 왔다는 그 사람. 응, 봤어. 솔직히 좀 멋있지 않아? 나도 우리 시어머니한테 그러고 싶다. 키읔키읔키읔 근데 너무 세. 나는 무서워서 못해. 나도. 그래도 부럽긴 해. 명절에 제주라니. 수연은 귀를 의심했다. 자신이 지금 화제의 인물이 된 건가? 그녀는 얼른 카페를 나왔다. 밖으로 나오니 제주의 맑은 공기가 폐를 채웠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날 저녁 제주공항에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3040대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손에 캐리어를 끌고 얼굴에는 해방감이 가득했다. 누군가 SNS에 올렸다. 제주공항의 며느리들 집합 키읔키읔키읔 다들 명절 탈출했나봐 수정 나바나바. 사진 속에는 정말로 여성들이 즐비했다. 어떤 사람은 피켓까지 들고 있었다. 전 부치느니 비행기 탄다. 이 사진은 순식간에 바이럴됐다. SNS는 명절 탈출 며느리 대이동으로 도배됐다. 전국의 며느리들이 용기를 얻은 것이다. 어떤 며느리는 부산으로, 어떤 며느리는 강릉으로, 어떤 며느리는 해외로 떠났다. 명절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명자는 그날 밤 뉴스를 보다가 경악했다. TV 화면에는 제주공항의 며느리들이 나오고 있었다.
앵커가 말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명절 탈출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며느리의 제주행이 시발점이 됐는데요. 이에 공감한 전국의 며느리들이 명절을 피해 여행을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수연의 SNS 게시물이 나왔다. 그리고 인터뷰하는 여성들이 나왔다. 저도 10년 동안 명절마다 시댁에서 고생했어요. 이번에는 저도 좀 쉬고 싶어서요. 명절이 휴일인데 왜 며느리만 일해야 해요? 저도 쉴 권리 있어요. 명자는 리모컨을 움켜쥐었다. 화면 속 여성들이 모두 수연처럼 보였다. 자신에게 반항하는 며느리들. 저건 내 며느리 때문이잖아. 내 며느리가 시작한 거잖아. 철수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진정해. 혈압 오르면. 혈압? 지금 혈압 생각할 때야? 우리 며느리가 전국 방송 탔어. 전국 방송. 명자는 주저앉았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TV를 바라봤다. 화면 속에서는 명절의 의미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 여성학자가 말했다.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지 여성들이 노동하는 날이 아닙니다. 명절 가사노동의 불평등한 분배는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명절 문화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명절은 원래 그런 거잖아. 여자들이 음식 준비하고 차례 지내고. 이게 전통이잖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정말 그게 맞는 걸까? 갑자기 옛날이 떠올랐다. 자신도 며느리였던 시절. 시어머니 밑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던 날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힘들었다. 정말 힘들었다. 여보. 철수가 명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도 며느리한테 미안한 점이 있는 거 아닐까? 뭐가 미안해? 나는 며느리한테 잘해줬어. 잘해주는 게 진짜 잘해주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며느리를 대한 걸까?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철수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수연과의 5년을 되짚었다. 정말 잘해줬을까? 아니면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이 원하는 며느리상을 강요한 걸까? 수연이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하고 있을 때 거실에서 TV를 보며 수고한다고 한마디 던진 게 전부였다. 함께 설거지를 하거나 다른 가족들에게 같이 하라고 한 적은 없었다. 새벽 4시 명자는 벌떡 일어났다. 결심이 섰다. 됐어. 나도 제주 간다. 철수가 놀랍겠다. 뭐? 제주? 며느리 혼자 보낼 수 없어. 내가 직접 가서 데려와야겠어. 여보, 그건. 당신은 집에서 쉬어. 나 혼자 갈 거야. 명자는 옷장에서 옷을 꺼내기 시작했다. 캐리어를 꺼내 짐을 쌌다. 철수는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명자의 결심은 확고했다. 오전 8시 명자는 제주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다행히 자리가 있었다. 그녀는 공항으로 향했다. 택시 기사가 물었다. 제주 여행 가세요? 며느리 잡으러 갑니다.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주세요. 김포공항에 도착한 명자는 체크인 카운터로 갔다. 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다. 혼자 여행이세요? 며느리 잡으러 갑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티켓을 건넸다. 좋은 여행 되세요. 명자는 탑승구로 향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앉아 있는데 옆에 젊은 여성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야, 그 며느리 제주 간 거 알지?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진짜 용기 있다. 나는 무서워서 못해. 시어머니가 기절하실 듯 키읔키읔키읔. 명자는 귀를 막고 싶었다. 온 세상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다. 비행기 안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다. 62년 인생을 살면서 비행기는 몇 번 타보지 못했다. 신혼여행 때 한 번, 큰딸 결혼식 때 한 번. 그게 전부였다. 명절에 비행기를 타다니. 이런 적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수연의 SNS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을 꺼내봤다. 수연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5년 동안 시댁에서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그 웃는 얼굴을 보니 명자의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제주공항에 도착한 명자는 택시를 탔다. 기사에게 물었다. 요즘 제주에 며느리들이 많이 온다던데 사실인가요? 아, 그거요? 진짜 많아요. 명절인데 관광객이 오히려 늘었어요. 다들 명절 탈출이라고 하던데요. 키읔키읔키읔 저도 집사람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왜 며느리들만 고생하냐고. 명자는 한숨을 쉬었다. 며느리는 어디 있을까요? 제주가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손님, 혹시 그 유명한 며느리 찾으시는 거예요? SNS에 난 그분? 명자는 얼굴이 빨개졌다. 네. 어머, 그럼 협재 해수욕장 가보세요. 아까 누가 그분 목격했다고 SNS에 올렸던데요. 정말요? 네. 요즘 핫플이에요, 그 며느리. 사진 찍으려는 사람들도 있대요. 명자는 황당했다. 자기 며느리가 연예인도 아니고 핫플이라니. 협재 해수욕장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달렸다. 창밖으로 제주의 풍경이 펼쳐졌다. 푸른 바다, 하얀 구름, 한라산. 아름다웠다. 명자는 처음 생각했다. 명절에 이런 곳에 온다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 협재 해수욕장에 도착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 해변에는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명자는 천천히 걸으며 수연을 찾았다. 한참을 걷다가 저 멀리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수연이었다.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다. 명자는 천천히 다가갔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명자가 수연의 뒤에서 멈췄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전 안 붙이고 라떼 마시니까 좋냐? 수연이 깜짝 놀라 돌아봤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님? 놀랐니? 나도 비행기 탔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며느리 찾으러 왔지. 당연하지. 왜요? 명자는 답하지 못했다. 왜일까? 화가 나서? 며느리를 끌고 가려고? 아니면 다른 이유? 수연이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 저도 쉬고 싶었어요. 5년 동안 명절마다. 정말 힘들었어요. 나도 며느리 때 힘들었어. 그렇게 힘들었으면 왜 저한테도 똑같이 시키세요? 어머님도 힘들었으면 저는 안 힘들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명자는 할 말이 없었다. 그 말이 맞았다. 자신이 힘들었다면 며느리는 편하게 해줘야 했다. 하지만 명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명절은 쉬는 날이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좋은 날이에요? 남자들한테만 좋은 날이에요? 어머님, 명절에 편하게 쉬는 사람 누구예요? 아버님이죠. 정환 오빠죠. 시동생이죠. 여자들은 다 일만 하잖아요. 명자는 고개를 숙였다. 수연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사실이었다. 명절은 남자들의 휴일이었다. 여자들의 노동일이었다. 그래도 가족이 모이는 날인데, 가족이 모이는 게 중요하면 다 같이 일하면 되죠. 왜 며느리만 해요? 어머님은 왜 아버님한테 설거지 시키지 않으세요? 왜 정환 오빠한테 전 부치라고 안 하세요? 수정 다 같이. 그건 명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수연이 말을 이었다. 저는 회사에서 부장이에요. 부하 직원 20명 관리하고 연 매출 100억 프로젝트 책임지고 있어요. 근데 시댁 가면 전 부치는 기계가 돼요. 설거지하는 로봇이 돼요. 제 커리어는, 제 능력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며느리일 뿐이에요. 명자는 가슴이 뜨끔했다. 그랬다. 수연을 한 번도 부장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다. 그저 며느리로만 봤다. 미안하다. 명자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다.
62년 인생에서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다. 수연이 놀란 눈으로 명자를 바라봤다. 어머님, 나도 잘못했어. 내가 힘든 줄 알면서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라고. 바람이 불었다. 두 사람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명자가 계속 말했다. 나도 며느리 시절이 있었어. 40년 전 22살에 시집 갔지. 시어머니가 무서웠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명절엔 더 심했지. 혼자 차례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시누이들은 도와주지 않았어. 그냥 TV 보고 놀기만 했어. 수연은 조용히 들었다. 근데 견뎠어. 참았어. 왜냐면 그게 당연하다고 배웠으니까. 시어머니도 그렇게 살았고 그 위 시어머니도 그렇게 살았대.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머님. 알아. 이제 알아. 너 보면서 깨달았어. 명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너는 용감해. 나는 평생 참기만 했는데 너는 싸웠어. 도망쳤어. 그게 부럽기도 해. 수연도 눈물이 났다. 어머님.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바다 앞에서 제주의 바람을 맞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한참 후 명자가 말했다. 미안해, 수연아. 진짜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너무 심하게 나간 것 같아요. SNS 올린 것도. 아니야. 내 마음 이해해. 나도 내 나이 때 그랬으면 나도 도망쳤을 거야. 두 사람은 웃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다. 그날 저녁 명자와 수연은 제주 시내의 작은 식당에 앉았다. 흑돼지 구이를 시켰다. 술도 한 잔씩 했다. 소주를 마시며 명자가 말했다. 수정 한 잔씩 한 잔씩. 이렇게 며느리랑 둘이 술 마시는 건 처음이네. 저도 어머님이랑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동안 내가 너무 권위적이었지? 조금요. 히읗히읗. 많이 해라고 해. 솔직하게. 많이요. 두 사람은 웃었다. 명자가 소주잔을 들었다. 건배하자. 새 출발. 건배. 잔이 부딪혔다. 그들은 밤새 이야기했다. 명자는 자신의 며느리 시절 이야기를, 수연은 자신의 회사 이야기를 했다.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깼다. 같은 방을 썼다. 명자가 수연을 보며 물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 명절요? 응. 수연이 생각하다 말했다. 명절엔 그냥 여행 가요. 다 같이. 수정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수정 다 같이 다 같이. 네. 어머님, 아버님, 저 정환 오빠. 차례는 간소하게 지내고 명절엔 가족여행 가요. 전도 안 붙이고 설거지도 안 하고. 명자는 놀랐다. 그게 되나? 왜 안 돼요? 명절의 의미는 가족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꼭 집에서 고생하면서 지낼 필요 없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좋겠다. 그럼 결정이에요. 다음 명절엔 다 같이 여행 가요. 제주 말고 다른 곳으로. 수정 다 같이 다 같이. 좋아. 우리 친구 같은 사이로 지내자. 아니, 진짜 가족으로. 어머니. 수연은 명자를 안았다. 명자도 수연을 꼭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명자는 정환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들아, 며느리 데리고 간다. 우리 잘 화해했어. 다음 명절엔 다 같이 여행 가자. 정환은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명자는 스마트폰을 보며 미소 지었다. 옆자리 수연이 물었다. 정환 오빠 뭐래요? 고맙대. 사랑한대. 키읔키읔키읔 오빠답네요. 두 사람은 웃었다. 그날 저녁 명자와 수연의 제주 이야기는 다시 뉴스에 올랐다.
이번에는 해피엔딩이었다. 명절 탈출 며느리와 시어머니 제주에서 화해. 새로운 명절 문화 제시. 기사에는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 실렸다. 해변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댓글들이 달렸다. 이게 진짜 가족이지. 명절 문화가 바뀌어야 해.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모두 피해자였네. 다음 명절엔 나도 가족여행 가야겠다. 감동적이다 유유. 유튜브에는 영상이 올라왔다. 누군가 찍은 제주 해변 영상이었다. 제목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제주 결전 명절의 배신 그 후였다. 조회수는 100만을 넘었다. 일주일 후 명자와 수연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명자 집이 아니라 동네 카페에서 만났다. 동등한 관계로. 수연이 말했다. 어머님, 다음 명절은 정말 여행 가는 거죠? 당연하지. 벌써 예약했어. 강릉으로 가기로 했어. 바다 보러. 와, 빠르시네요. 너희 아버지도 찬성했어. 사실 그분도 명절에 집에만 있는 게 지겹다고 하더라. 키읔키읔키읔. 정환 오빠는요? 너희 남편? 그 녀석은 울더라. 기쁘다고. 이제 명절이 무섭지 않다고. 두 사람은 웃었다. 커피를 마시며 명자가 물었다. 수연아, 솔직히 말해봐. 나 어땠어? 시어머니로서. 처음엔 무서웠어요. 그리고 답답했어요. 제 말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이해해요. 어머님도 피해자셨구나. 그렇게 배우셨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구나.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피해자야.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지. 너한테는. 이제 아니에요.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에요. 명자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수연아. 한 달 후 추석이 다시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명자네 가족은 강릉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명자, 철수, 정환, 수연 네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했다. 바다 보러 가는 거 정말 오랜만이네. 철수가 말했다. 명절에 이렇게 편한 건 처음이에요. 정환이 웃었다. 강릉에 도착해서 간소하게 차례를 지냈다. 저는 마트에서 샀다. 냉동전으로. 차례상도 간단했다. 과일 몇 개, 전 몇 개, 나물 몇 가지. 그게 전부였다. 이 정도면 충분해. 명자가 말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절했다. 차례가 끝나고 바다로 갔다. 네 사람은 해변을 걸었다. 파도가 발을 적셨다. 이게 명절이네. 수연이 말했다. 그러게. 이게 진짜 명절이야. 명자가 대답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횟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눴다. 명자가 말했다. 내년에는 어디 갈까? 부산 어때요? 자갈치 시장도 가고. 수연이 제안했다. 좋아. 부산으로 가자. 회 먹으러.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명절 문화를 만들어갔다. 전 부치고 설거지하고 고생하는 명절이 아니라 함께 여행하고 웃고 쉬는 명절을. SNS에는 그들의 사진이 올라왔다. 강릉 해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해시태그는 이랬다. 해시태그 새로운 명절, 해시태그 가족여행, 해시태그 명절 은휴일, 해시태그 모두가 행복한 명절. 댓글들이 달렸다. 이게 정답이다. 우리 가족도 이렇게 해야지. 명절 문화가 바뀌고 있다. 드디어 변화가 온다. 그리고 정말로 변화가 왔다. 그 다음 해 명절에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공항과 터미널은 명절에도 붐볐다. 전통적인 명절 풍경이 바뀌고 있었다. 명자는 그걸 보며 생각했다. 내가 변화를 만든 건가? 아니, 시작한 건 수연이었다. 수연의 용기가 모든 걸 바꿨다. 그리고 명자는 그 용기를 인정하고 변화를 받아들였다. 1년 후 명자와 수연은 TV 토크쇼에 출연했다. 명절 문화를 바꾼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주제였다. MC가 물었다. 두 분의 이야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어요. 어떠세요? 명자가 대답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 줄. 62년을 살면서 당연하다고 믿었던 게 다 틀렸더라고요.
수연이 말을 이었다. 어머님의 용기가 대단하세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아니야. 내가 더 용기 있었어. 내가 먼저 나섰잖아. 나는 그냥 깨달은 것뿐이야. MC가 웃으며 물었다. 앞으로의 명절 계획은?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다. 여행. 스튜디오에 웃음과 박수가 터졌다. 방송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자가 수연에게 말했다. 수연아, 고마워. 왜요? 나를 깨워줘서, 변화시켜줘서. 저도 고마워요, 어머니. 이해해주셔서, 받아주셔서.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서. 그날 밤 명자는 일기를 썼다. 40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명절은 고통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족은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행복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변화는 무섭지만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 수연이 내 딸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62년을 살아오며 가장 큰 선물은 이 나이에 변할 수 있다는 걸 배운 것이다. 마지막 장면. 다음 해 설날. 명자네 가족은 제주에 있었다. 1년 전 모든 게 시작된 그곳. 명자와 수연은 해변을 걸으며 웃었다. 작년 이맘때 생각나요? 수연이 물었다. 그럼. 내가 여기까지 쫓아왔잖아. 그때는 화나서 왔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고마워서 왔어. 너랑 함께 있고 싶어서. 저도요, 어머니.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시간도 그렇게 흘렀다. 아픔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 사랑과 이해로 이겨냈다. 멀리서 정원과 철수가 손을 흔들었다. 여보, 엄마, 사진 찍어요. 네 사람이 함께 모였다. 카메라 앞에 섰다. 명자가 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수연이 명자의 허리를 감쌌다. 정원과 철수가 양옆에 섰다. 하나, 둘, 셋. 김치. 플래시가 터졌다. 사진 속 네 사람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다. 화면이 점점 멀어지고 자막이 떴다. 시댁 없는 명절이 평화라면 함께 떠나는 명절은 기적이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추가 자막이 떴다. 명절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모두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 배경음악이 흐른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명자와 수연이 카메라를 보며 손을 흔든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다.